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초대석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박찬대 전 원내대표 정무특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시느라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또 당대표 선거 하시느라고 아니, 재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한가하다가 대통령 선거하고 당대표 선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인이 선거가 주 업무이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이제 자주 있어서 또 당사자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그 선거 과정도 좀 얘기해 보고요. 또 지방선거 얘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하셔서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아주 두 분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의원님은 박찬대 의원님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충북에서 실무 책임자 정도로 박찬대 후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원내대표 할 때 정무특보 2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박찬대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정청래 후보님도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훌륭한 민주당의 자산인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여당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같이 협력해서 그 아우를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 결국은 그런 후보를 뽑는 선거가 이번 당대표 선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인물에 사실은 박찬대 후보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일기 때 중앙당 부대변인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2년간. 근데 그걸 저를 천거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박찬대 의원님이시거든요. 또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한 것은 갚겠다라는 것은 제가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후보도 좋고 제가 갖고 또 움직여야 되는 명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정무특보 1년간 하면서 또 그분도 제가 유심히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8월 2일이죠, 전당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당대회가 어떻게 열려요? 당대표만 뽑는 거예요? 네, 당대표만 보궐선거기 때문에 당대표만 뽑고 임기가 1년. 1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생긴 1년의 보궐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1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들어오면서 1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삶이 바뀌고 있구나. 나라가 안정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1년 안에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도 물론 있지만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정말 좋은 정책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대표의 자리가 1년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시정연설도 하고 있잖아요. 뭐 전국적인 분위기 비슷하겠습니다만 서울 분위기,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잘한다. 특히 인사에서 실용을 택했고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끔 인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지지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빼고요? 일단 거기는 뭔가 보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인사를 할 때 한 분 한 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후보, 박찬대 의원은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인천
연수군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삼선 예. 의원이고 회계사를 했더군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살아온 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 출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일 회계법인에서 거기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정치를 입문하면서 인천 연수구라는 지역으로서 첫 출마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 연수구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보수세가 짙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삼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인지도가 알려진 거는 원내대표 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건데 이미 수도권에서는 박찬대 하면 실력 있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다가 이미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네. 또 12.3 내란 사태 때도 상당히 앞장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인상평입니다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연설도 잘하고 네. 목소리도 좋고 네, 네, 네. 좀 똑똑한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똑똑한 거 빼고는 허창원하고 비슷하다. 똑똑하시니까 거의 뭐 허창원과 박찬대가 같다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박찬대가 허창원이고, 허창원이 박찬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지지 좀 부탁드린다. 그럼 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의원이 삼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했지만 당대표는 또 다른 그렇습니다. 지위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또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지금, 이 비상계엄 시국을 그 탄핵을 이끌어내고 네. 또 원만하게 이끌어내서 전국 안정화시키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 수 있게끔 검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정말로 훌륭한 후보다라고 제가 자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표와 원내대표 시절에 사실 콤비를 이루면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정치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을 잘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대표에서 대통령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지금 원내대표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당대표를 출마를 하셨는데 네. 이 조합은 우리가 익히 경험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 정권 초기에 이 조합을 한 번 더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 초기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 안정된 모습, 또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당대표 이 콤비가 네. 만들어져야지 민주당이 결국은 그런 경쟁력이 나중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훌륭한 경쟁력으로 이끌 수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정청래 후보님도 훌륭하십니다. 뭐 빠질 거 없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하지만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를 맡아서 그럴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훌륭한 사람은 왜 수박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공격은 이쪽 저쪽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거는 정청래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경쟁하다 보니까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 막 이제 끄집어내면서 저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옛날에는 수박이다 뭐다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에서 하나로 가야 되는 민주당인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대통령과 당대표 이 콤비를 누가 만들어갈 것이냐. 이성적으로 당원들이나 예. 판단하시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 어제도 목이 막 가라앉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는 분들마다 그 얘기가 맞다. 지금은 박찬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이제 정청래
후보님이 조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서 박찬대 대표가 결국은 당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지지, 박찬대 지지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게 현장을 다니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도 다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네. 얘가 되겠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듯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공감들을 하셔야. 그래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서 지금은 열세지만 이 부분이 선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일 이제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예. 이제 중심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할 텐데 또 여당의 당 대표니까요. 그렇죠. 당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여와 야일 때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사실은 좀 거친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당의 리더는 좀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드러워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습니까? 뭐 양갈래로 갈라져서 너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왔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뭐 좀 갈라지는 정치가 아니라 좀 야도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정치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박찬대 후보가 결국은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여당의 역할이 크다. 이제는 거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 모습의 정치, 그것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적임자가 저는 박찬대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를 이제 중심으로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충북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네. 없고 충북도지사 후보는 중앙당에서 결정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충북도지사뿐만 아니라 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다 공천을 하는데 뭐 도당, 중앙당 뭐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충북지사는 어떤 사람을 내세울 건지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어떻게 만약 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경선이 원칙일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하게 되면 2인 경선이나 3인 경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열거되는 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영민 실장님, 뭐 도종환 장관, 이장섭 의원, 송기섭 군수, 신용환 교수, 송기섭 군수, 신용환 교수. 네.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분만 해도 5분인데 그 중에서 과연 2인, 3인 경선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2인, 3인 경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뢰를 도민들에게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앙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중앙당에서 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도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 중부권에 대한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 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어떻게 매치가 돼서 중부권을 메가시티로다가 만들 것이냐.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국토의 중심이 이제는 청주, 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청주권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통의 인프라가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충청북도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토의 중심의 역할을 할 만한 도지사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협력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과 중앙당,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 그 후보가 될 건데 뭐 지금 열거된 후보들이 다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펼쳐나갈 것인지 이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
그러한 설명할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토론회가 좀 계속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적합한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장난삼아. 네. 농담삼아, 장난삼아 아니고 네. 농담삼아 말씀 여쭤보면 그 저 송기석 군수랑 신용환 그 전 교수랑 박찬대 의원이랑 누가 더 가까워요? 어떻게 가까워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물현답? 네네. 아마 다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중앙당에서 송기석 군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신용환 교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또 노영민, 도종환, 이장섭 얘기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중앙에서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인영은? 이인영 저기 뭐 의원 이야기는 어디서인가 자가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누군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구 차지하려는 사람이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거기가 좋은 지역구라고 하더라고. 구로 어디? 구로? 그래, 구로. 그래서 좋은 지역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 이게 자가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열거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중에 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람 중에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들 그 대상자 되신 분들 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찬대 당대표 후보 말씀 네. 주로 했고 뭐 대통령 선거 얘기했고 했는데 정작 우리 허창원 의원님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이게 뭐 남 얘기만 하다가 우리 내년 지방선거에 청주시장에 나오시는 겁니까? 예, 작은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작은 소리로? 네. 네.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 얘기를 할 수 없는 단계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대표 선거가 갑자기 제가 전면에 충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냥 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하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다른 뭐 의원님은 뭐 이미 뭐 간다고 천명을 해서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냐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당대표 선거 제가 좋아하시는 분, 꼭 됐으면 하는 분을 위해서 지금은 움직일 단계라서 작은 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때는 정리가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주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청주시장 출마할 때서부터 사실은 제 생각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비읍은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바로 달려가면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당대표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네. 당대표 떨어지면 지방선거 못 나가겠네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고 일단은 저는 제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박찬대 후보님이 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생각은 그 이후의 계획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찬대가 허창원이고 네. 허창원이 박찬대다.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8월 2일이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박찬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간 좀 청주를 찾으셔요. 그렇죠. 각각 다른 행사들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사모에서 하는 민주대동제라는 뭐 행사가 있고 더민주혁신회의가 있고 그렇죠. 뭐 크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이틀간 두 분이 청주를 이제 방문하시면서 아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지지자들과 간담회들을 계속 잡으시고 계셔요.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고 또 지지를 부탁하는 그러한 일정들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